만약에 오늘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렇게 해서 다 녹화를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가 되겠죠. 누구한테나 이 중요한 컨텐츠가 되겠죠. 근데 내가 귀찮아하는 게 있어. 왜 편집을 하는데 시간을 뺏기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편집 뭐하러 해? 있는 그대로 올리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를 하나도 녹화를 안 했어요. 만약에 녹화했으면요, 처음에 한 얘기는요, 새 나가면 안 되는 얘기들이야. 그쵸? 다 잘라야 돼. 근데 내가 왜 거기다 시간 투자하고 있냐고. 내 에너지를 왜 투자하고 있냐고. 그러면 이게 나의 단점인 거야. 뭐? 귀찮은 거 안 한다. 그쵸? 나는 효율을 따져요. 굉장히 따져요. 그런 거를. 그래서 작업 라인을 돌릴 때도, 공장에서 작업 라인을 돌릴 때도, 제가 재미난 얘기처럼 할 때 있었잖아요. 작업이 라인을 타면 부드럽게 잘 돌아가야 돼. 부드럽게 잘 돌아가려면 적절히 배치를 잘해야 돼요. 배치를 잘못하면요, 가다가 엉켜. 그리고 배치를 잘 해놔서도 안 엉키는 걸 넘어서서 속도가 더 붙게 하려면요, 다시 무엇인가 조그만 거 이상한 걸 바꿔야 돼요. 그런 걸 잘했어. 밖에서 보고. 그래서 선생님은 크게 보고 우선 큰 테두리를 보고 그 안에서 문제점을 먼저 원인 분석을 잘 하시잖아요. 원인 분석을 하는 거 자자. 음. 원인을 찾아낸다라고 하는 거랑 분석해서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라는 건 달라요. 자, 문제가 틀렸다라는 걸 찾아내는 거는 인간뿐이 아니라 기계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수식 계산하는 거 핸드폰 다 할 수 있어요. 계산기로. 그런데 무엇에서 틀렸다라는 걸 찾아내는 거는요, 인간만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무엇에서 틀렸다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를 찾아내는 것도 인간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앞으로의 시대는 이 핸드폰이 못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이 핸드폰에서 안에서 돌아가는 기능들은요, 내가 안 해도 돼. 아까 저거 보너스 계산할 때 난 벌써 머릿속으로 계산 다 끝났지만 계산기로 두들기잖아요. 뭔 차이가 있어? 계산기로 두들겨서 나오나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나오나 뭔 차이가 있어? 그거 갖고 내가 뭐라고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만 활용할 줄 알면 하는 것들, 그러면 고용할 필요가 없네. 그래서 내가 회사에 취직했을 때 격리 직원을, 디자인 직원을 다 잘라버린 거야. 필요가 없어. 왜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지? 나의 단점과 장점. 그럼 다시 한번 나의 장점을 활용하려다 보면 어쩌면 본인이 불편할 수 있다잖아요. 그렇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편한 것만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면 그가 발전을 못해요. 어차피 다 핑계니까. 그치, 다 핑계니까. 근데 내가 안 되는 거를 바꾸려고 하다 보면 나랑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근데 나랑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잘못된 걸 인정해야 될 때가 와요. 근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항상 문제는 발생한다. 그럼요. 항상 문제가 발생해. 그러면 정말로 발전하고 싶으시면 이거를 나한테 얘기했을 때랑 현수 씨랑 얘기했을 때랑 어느 쪽으로 얘기했을 때 더 불편할까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불편할 쪽으로 얘기를 해. 힘들어.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만약에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제가 지금 그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더 불편한 쪽은 당연히 스폰서님이에요. 왜냐면 자꾸 바꿔야 되니까 바꿔야 하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라는 방식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저걸 할 수 있다고 자꾸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근데 일단 뭐 따지고 보면은 해보니까 알겠잖아. 아주 서서히 가긴 하지만 가긴 가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근데 언니한테 이제 나중에 그게 어려운 게 싫어져서 언니한테 가게 된 이유가 언니는 이제 행동면에서 보면은 스폰서님이 말해준 거를 내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머리 터질 것 같아요. 이게 머리를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행동을 할 때. 근데 이걸 생각을 하면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근데 언니는 행동이 그러니까 생각도 엄청 많이 하고 계획적이긴 하거든요. 잘 모르겠어. 근데 아니, 나 그건 인정 못하겠어. 아니 하여튼 되게 그런데 언니한테 이 나의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하면 행동 부분에서 그럼 언니는 너무 심플하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게 훨씬 와닿고 그리고 나의 시행착오를 언니가 겪은 게 있어. 그럼 너무 와닿는 거죠. 아 그럼 그게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한테 그 최고의 지금 장점 중에 하나인데 완전 다르잖아요. 계획적이고 플랜을 세우고 문제 해결을 능력해가고 부딪혀보고 말고 아니면 말고 뭐 이 타입이란 말이야. 둘의 성향이 완전 정반대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아메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경험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건 진짜 하늘과 땅 차이로 날 수밖에 없어요. 맞아. 근데 어쨌건 뱁새가 항상 쫓아와야 되는 상황이었잖아. 그러니까 문제가요. 뭔지 아세요? 이쪽 얘기를 들으면 행동면에서 너무 쉬워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스폰서님이랑 계속 상담해왔던 것 중에 제일 걸리는 게 뭔지 아세요? 무계획으로 행동을 하면 반드시 탈이 난다예요. 근데 나는 계획적인 성격이 아니잖아요. 분석적인 성격도 아니고 굉장히 감정적인 면이 많고 근데 그거를 언니만 쫓아가면 내가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만 행동적으로만 갈 가능성이 너무 커. 맞아. 근데 그래서 스폰서님의 계획을 같이 나눠야 되는데 자꾸 이제 싫은 거야. 힘들지.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나는 또 나 나름대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너무 싫은 거야. 열심히는 한심이 10개가 모이면 열심이다.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잘하고 싶어요 나도. 근데 나는 스폰서님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현수 씨가 했던 얘기인데 이런 게 있어요. 성향도 정반대고 경험도 완전히 하늘과 차이 나다 보니까 본인이 나를 따라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어쨌건 엔드잖아. 외부적으로 보면 서현숙도 에메랄드인 거야. 그러면 그에 걸맞는 무엇인가를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근데 본인이 해보니까 내 말은 맞긴 맞는데 본인 주장도 있어. 그죠? 다 그렇지. 다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의 경험치가 요만큼 이제 쌓이는 거야. 내 고집이 이게 아니었구나. 요거였구나. 요만큼 쌓이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100% 다 맞는 거 아니죠. 요만큼 쌓이는 거야. 그러면은 요만큼 쌓인 내 입장에서, 본인의 입장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따라오는 사람이 보이는 거야. 뭐가? 요 답답한 게. 근데 내가 말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어.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특히나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은 특히 더 심하다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어. 거기다 대놓고 이제 나를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불평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돼. 그러다가 요만큼 한 사람의 경험이 통 얘기하면은 그거였구나 라고 되는 거야. 그게 되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둘의 상담이 따로 들어가야 되는 게 디테일하게 배우고 계획하고 이러는 거는 내가 하는 게 맞아. 그런데 그러다가 이걸 해야 되는데 뭔가 돌파구가 필요할 때는 이쪽이 맞아. 근데 불편한 거를 이야기할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 이야기할 때는 불편한 쪽으로 물어봐야 돼. 그래야지 발전이 되니까. 근데 하다가 뭔가 안 돼. 돌파구가 필요해. 그럴 때는 돌파구가 필요한 쪽으로 물어보면 돼. 그게 현숙 씨인 거야. 지금 우리의 관계에서 너무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 발전하고 싶으면 나랑 얘기를 하고 돌파구가 필요할 때는 현숙 씨가 얘기하는 거야. 그 발전에 걸리면 뭐가 안 되는데 이게 왜 안 될까? 이게 고민해도 안 돼. 왜냐하면 성향적으로 그거를 고민해서 풀어볼 만한 게 안 돼.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안 보고 나는 여기서 이제 다 보고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안 보인단 말이지. 근데 요 경험을 요만큼 넓힌 경험을 갖고 있잖아. 여기다가 물어보면은 그거였네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각각을 우리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예요. 진짜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잖아.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 안타까워 아주. 뭐가 안타깝냐면 스폰서를 활용할 줄을 몰라. 스폰서가 싱글인 경우도 있지만 부부인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스폰서 라인이라는 게 있어, LOS가. 그러면은요, 자기 편한 대로 막 가. 그 사람 발전 죽어도 안 돼요. 그게 보여. 안타까워요. 사람은 괜찮아. 내가 사람이 싫으면 보이건 말건. 근데 사람이 괜찮아. 괜찮은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 발전을 막고 있는 거야, 그게. 실제로 많은 스폰서 라인이 있으면 좋다가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누군가는 쓴소리하고 누군가는 달콤한 소리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달콤한 소리가 좋지 않다는 건 이미 알고 있잖아. 그쵸. 그럼 쓴소리로 가야 돼. 근데 쓴소리로 가다 보면 아프고 힘들고 복잡하다고. 그럴 때 중도에서 그거를 돌파구를 만들어줄 사람도 필요한 거야. 그냥 저는 제가 답답한 거예요. 막 스폰서님이 내가 스폰서님 잘 되자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변해야 되는 걸 알고 그리고 그거를 제시를 해요. 문제가 뭐고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면 된다. 근데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전체적으로 따라가지 못하지. 어떻게 해? 나랑 다른데. 그래서 내가 그거를 버렸어요. 그걸 버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근데 지금까지 내가 시키는 걸 보면 승희 씨가 하던 거에서 요만큼을 더 높여 잡아요. 요거를 해봐라. 이렇게 잡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다행스러운 거는 내가 요만큼을 높여 잡았을 때 승희 씨가 그걸 내가 안 하던 거야. 못해, 안 해, 싫어. 이런 대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였어. 근데 어떻게 해요가 약간은 부정적이잖아. 그죠. 어떻게 해요? 나 할 수 있어요? 그 뒤에 그게 붙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왜냐면은 내가 승희 씨를 파악을 한 게 요만큼이었는데 내가 요만큼을 더 얘기한 거잖아. 파악이 요만큼이었는데 내가 이만큼 더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만큼 더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를 바꿔나가는 게 100%를 바꾸는 건 안 돼. 10%, 20% 바꾸는 건 가능하다고. 근데 그게 바꾸는 게 100이건 10이건 어려워. 그쵸? 그쵸. 근데 또 욕심 부렸지 또. 욕심이 필요하긴 한데 저 그래서 처음으로 꿈과 목표에 대해서 설정을 했어요. 진짜 설정했어요. 프린트 보여드려요? 근데 내가 적어놓고요.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아이고, 그거 아니에요? 너무 소소한 거죠. 너무 소소해. 너무 소소한데 나한텐 꿈. 근데 이것도 더 세분화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를 잡는 거는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세분화돼서 내가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하려면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놨으니까 이때까지 이걸 마련하려면 어떻게 얼마나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를 난 못하겠더라고. 난 세분화를. 자, 가령 여기서 보면 자원이라든가 반신욕 같은 경우에는 11월 31일까지잖아요. 11월 31일, 뭐 12월 31일, 12월 31일 이게 이런 거를 잡을 때 보너스로만 잡아요. 추가적으로 발생한 보너스만 갖고 잡으라고. 그쵸. 모든 거를 현재 수입에서 말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잡아요. 그쵸, 근데 그쵸. 당장 가능하잖아. 왜? 이번 달에 받을 보너스가 이걸 넘어가 버린다고. 그쵸. 근데 본인이 한 거 아니네? 그쵸. 그죠?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그러니까 아까 내가 보너스 플랜에서 설명한 대로 내가 해주는 게 있고 거기에 나머지를 본인이 해서 이 금액을 넘겨버려. 본인이 한 노력으로. 근데 혼자 그냥 노력하면 생으로 노력하면 이게
쉽지 않은데 내가 그만큼을 도와준다 그러면 이거는 어렵지 않게 되는 거죠. 레벨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목표를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요. 그리고 이런 거는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야 어차피. 그쵸. 잘했던 놈이. 그래도 좀 그걸 알고 싶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정해놨을 때 이제 사업을 통해서 수익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러면은 저 10만 9천 원을 만약에 이번 달에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몇 명, 뭐 몇 프로 그러니까 막 이게 그게 각 퍼센트별로 보너스가 얼마 카드로 들어가는지 전혀 못 잡으니까 지금 그걸 못 잡았던 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써보라고 했던 거잖아. 아니 이거 설명해 주셔도 내가 정말 설명해주면 너무 숫자에 머릿속에 취약해. 안 남아. 음. 내가 설명해주면 머릿속에 안 남는다니까? 지금까지 난 그렇게 봐고도 모르겠어요. 난 끝까지 설명 안 해요. 원리만 설명하지. 그게 더 어렵다. 그게 더 어렵지. 근데 그렇게 배워놓으면 다시 한번 설명해줄까? 처음부터? 몰라. 어. 아니 여기서 설명하신 거에서 어. 깨달은 거는 어. 이 근저리에 갔을 때 그 몇십만 거의 몇십만 차인가? 하여튼 그 PB만 달성하더라도 그걸로 인한 수익이 20만 원 막 그렇게 확 바뀐다는 그것만 알겠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내가 내 걸로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싶은데 내가 러시아 사람들을 가르칠 때 한국말 안 통하는 거 알지? 네. 한국말 안 통해? 그러면은 무엇인가 하나를 할 때마다 내가 해주는 게 빠를까? 가르쳐주는 게 빠를까? 가르쳐주는 게 빠르죠. 해주는 게 빠르지. 안 몰려. 한국 글씨도 모르고 한국말도 안 되는데 해주는 게 빠르지. 주문하고 조사받고 이런 거 다. 해주는 게 빠르지 다. 근데 내가 안 해준다? 직접 해봐야 된다니까. 내가 주장하는 게 뭔지 알아요? 평생 애기로 남고 싶으면 엄마한테 어떻게 하면 돼요? 밥 먹여주세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내 파트너를 애기로 남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내가 일일이 다 해주면 돼요. 근데 나한테 그걸 바라면 안 되잖아. 파트너 하기 때문에, 돈 벌기 때문에. 나한테 그걸 바라면 내가 그 이상 키워줄 수 있을까요? 못 키워줘. 내가 키워준다 그러면은요, 일일이 내가 전부 다 30 먹은 아들내미 기저귀 갈아줘야 되는 꼴이 돼버려. 내가 미쳤냐고요. 아니잖아 그건. 스스로 기저귀 떼고 스스로 밥 해먹고 스스로 먹거리 찾아가게 만들어줘야 돼. 지금 나는 애들 교육 방식도 그렇게 해요. 쥐들이 알아서 해요.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렇게 계속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쓸 게 없다고. 알아서 한다고. 그게 진짜 성인 아닌가?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중학생이라고 해서 애가 아니라 자기 관리를 스스로 한다면 성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려면 내가 답답하고 속이 뒤집어져도 내가 해주는 것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게 가르쳐야 된다고. 근데 스스로 가르치려면요, 나 머리가 터져. 왜 터지냐면 이미 생각이, 성격이 굳어있는 성인이란 말이야. 그쵸. 고민은 현수 씨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마 평생 그럴 걸 당신은? 내 파트너들을 스스로 자립하게 만들려고 아마 평생 그럴 거라는 거지. 거기 한 표. 근데 그러면서 바뀌어 나가고 스스로 하는 파트너가 생겼을 때 얼마나 뿌듯한데. 이번 달에도 브론즈 빌더를 연속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SP를 가기를 바라지만 그 사람한테 내가 1, 2였다면 브론즈 빌더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못 가. 못한다고. 혼자서. 내가 언제까지 그 사람 귀찮게 다 해줄 수 있을 거 아니냐고. 내가 지친다니까? 나는 몸이 하나잖아. 지금 내 회원이 몇 명인데 거기에서 파트너들이 몇 명인데 각자가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는 뒤에서 내가 가장 잘하는 걸 하면 돼요. 상황 파악하고 문제 분석하고 해결 방안 찾아내고.
그럼 나 현정 언니한테 질문했던 거를 질문을 또 해볼게요. 서로의 의견을 들어야 돼. 제가 전부터 계속 명단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갖고 왔어요.